안녕하세요. 최근에 FDA에 제출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피브로젠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록사도스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록사도스타트가 FDA 허가 지원이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보도록 하고요. 2019년에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 2021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데이터 조작이 있었습니다. 자, 기사는 2020년 말입니다. 록사도스타트가 FDA 허가가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FDA는 검토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확실한 임상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연장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엄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면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자, 일단 록사도스타트는 빈혈 치료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피브로겐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효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효능이랑 부작용이 괜찮기 때문에 중국이랑 일본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유망주들이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던 길리어드의 필고티닙도 일본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록사도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랑 일본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FDA는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 쉽게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효능이 없었느냐? 있었죠. 2019년 11월 11일에 신성 빈혈치료제 록사도스타트가 효능이랑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빈혈치료제잖아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상 하나가 아니라 올림퍼스랑 로키스 시험에서 효능이랑 안정성을 확인했거든요. 자, 올림푸스에서는 록사도스타트랑 위약, 로키 시험에서는 록사도스타트랑 에포에틴 알파가 비교가 되었습니다. 올림퍼스 시험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75 대 0.49, 루키스 시험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0.77 대 0.68 유의미하게 증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효능이 있고 안정성 결과도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록사도스타트의 임상 3상 프로그램에서 심혈관계 안정성이 증명됐다라고 전하면서 조만간 미국 승인 신청하겠다라고 했었죠. 이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 FDA에서는 검토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가 나온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분명 임상 2개에서 효능이랑 안정성이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중국, 일본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런데 심사가 연장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2021년에 밝혀지게 됩니다. 최근이죠. 2021년 4월 9일에 밝혀지게 되는데 피브로젠에서 밝혔습니다. 피브로젠이 FDA에게 제출한 록사도스타트 NDA 자료에서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오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쿵심쿵한 말인데 이러한 소식을 투자자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전 결과와 달리 이전 결과는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기존 치료제 대비 심혈관계 부작용 개선 효과가 없다. 정신 차리고서 좀 자세히 보면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기존 치료제 에포에틴 대비 록사도스타트를 쓰면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개선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다시 살펴보니까 심혈관계 부작용 개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개선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된 데이터, 매니플레이티드 데이터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피브로젠이 인정을 하고서 이를 즉각 FDA, 투자자 등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FDA가 밝혀낸 건 아니고 피브로젠이 NDA 신청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한 거를 찾아낸 거죠. FDA는 검토 중이었는데 FDA도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브로젠이 바로 FDA랑 투자자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심혈관계 부작용 분석을 하는데 잘못된 지표가 포함이 들어가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실수를 한 거죠. CRO에게 맡겼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분석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 이거를 언제 발견했느냐? FDA 자문위원회 미팅을 준비하던 중에 발견을 하고서 알리게 된 겁니다. FDA 신약 승인 과정은 자문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죠. 그리고 FDA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 단계 FDA 자문위원회 미팅에서 이제 밝혀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록사도스타트가 아스트라제네카랑 피브로젠이 같이 개발하고 있었는데 FDA에서 허가 지원이 나왔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9년에는 효능이랑 안정성이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1년에 FDA 자문위원회 미팅을 준비하던 중에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FDA랑 투자자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록사도 스타트라는 것은 빈혈 치료제인데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분 주사제를 병용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어지럽다고 하면은 빈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빈혈 치료제로 쓰는 게 록사도 스타트입니다. 빈혈은 생각보다 유병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빈혈 유병률이 11.6%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빈혈이 있다. 자, 빈혈은 우리 몸의 적혈구가 부족한 건데요.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철결핍성 빈혈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철분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복용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피에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로부터 인체의 모든 부분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조직으로부터 폐로 운반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게 헤모글로빈, 적혈구의 역할이죠. 자, 비타민C를 먹으면은 인체의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고요. 자, 이 빈혈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빈혈이 있을 때는 심장이 아는 거죠. 아, 우리 혈액 내에 산소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피를 조금 더 빨리 보내서 산소를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방출해야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부정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빈혈 치료제 록사도 스타트의 안정성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3% 급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안정성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록사도 스타트의 작용 기전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올림푸스랑 로키스 시험에서 보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위약군 대비 F18 알파 대비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을 측정하는 것은 헤모글로빈 수치고요. 자,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 오류는 바로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봤는데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효능은 헤모글로빈 수치이고 심장에 대한 것은 심혈관 안정성 지표에서 개선된 줄 알았는데 개선이 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밝혀지고서 주가가 급락했다 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브로젠의 록사도 스타트의 FDA 허가 지연, 그리고 2019년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 2020년 FDA 허가 지연, 2021년 데이터 조작까지 살펴봤습니다. 효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부작용에서 개선이 된 줄 알았는데 개선이 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FDA에서 뭐 허가를 내줄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FDA 판단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HLB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HLB도 얼마든지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HLB는 신약 개발하면서 업계 상위 CRO들에게 맡겼습니다. 분석을 직접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분석도 CRO에게 맡길 것 같은데, HLB 특징이 돈을 비싸게 주더라도 최고 수준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OS가 미달성되었는데, 이거를 뭐 조작할 리는 없잖아요. 뭐 조작했다면 전부 완벽해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오픈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627 때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피브로겐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알렸죠. 이를 바로 잡았다. 그래서 솔직한데, 너무 솔직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죠. HLB도 627 때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미달성했다. 주가가 하한가 2번 맞았죠. 피브로젠도 FDA 신청하고 나서 자기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 잡고 나니까 주가가 43% 급락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